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월요일 아침, 오늘은 미국의 대이란 폭격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고민해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일을 지시할 것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고도의 계산 속에서 움직인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새해 첫날부터 급등한 지수, 당연히 금요일 아침 한국도 상당히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를 폭격해서 사망하게 했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 결국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토요일 새벽에 마쳤던 미국의 지수도 이로 인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지수 233포인트 빠졌고요. 나스닥, S&P 500 같이 다 빠졌습니다. 반대로 골드, 오일 많이 올랐고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무려 4.3%, 0.098포인트 빠져서요. 딱 이틀 전에 1.93%였던 국채금리가 이틀 만에 1.793%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충격만 보일 것인지 앞으로 상당 기간 하락 조정, 최소한 증시 상승을 방해하는 일이 될 것인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승미소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미 밝혔지만 이란의 반발, 이란의 강경 대응, 이란의 보복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증시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증시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 요인이 미국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란의 입장에서 두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미국의 입장에서 왜 이란의 폭격, 유가 상승이 미국 경제에 유리할 수도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증시 조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 차트입니다. 이틀 동안 무려 거의 1% 넘게 빠지면서요. 51선 밑으로 하락했죠. 그래서 추세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1.79%, 1.3%, 즉 이틀 동안 2.3% 하락했고요. 토요일 하루에만 4.3%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권금리가 미국 증시 수준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그동안 과거의 경험을 보면 증시는 그만큼 그 수준에 비례해서 하락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10년 만기 채권금리와 S&P 500 차트를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화살표가 있는 시점에서 보면 채권금리가 떨어진 시점이고요. 그 떨어진 시점은 어김없이 주가가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9월 초, 8월 말에서도 당연히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말, 12월 초에서도 약 100포인트, S&P 500 기준 100포인트 떨어졌을 때도 채권금리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박스, 빨간 박스 보이시죠? 채권금리가 이틀 동안 1.3% 하락했지만 위에 S&P 500 지수는 조금 빠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채권금리가 하락한 만큼 S&P 500 인덱스도 빠진 경험을 우리 역사를 본다면 당연히 3,150포인트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현재 S&P 500 인덱스 지수는 3,234포인트, 즉 앞으로도 약 100포인트 정도는 하락 조정을 예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보시는 그림은 국제 원유 WTI죠. 텍사스 중진료 WTI 차트인데요. 중간에 빨간 박스, 저게 9월 초인데요. 그때 사우디의 정유시설이 드론 폭격을 받았을 때입니다. 순식간에 국제유가가 올랐었고요. 그 수준이 토요일 기준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정유시설 피격 때에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 SPR 방출을 선언해서 유가를 순식간에 저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새벽에 유가 상승에 블룸버그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한테 물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이 없느냐 물었더니 미국의 청와대가 아닙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자, 사우디 드론 폭격했을 때는 전략 비축유를 방출해서 유가 상승을 일단 시작부터 억제하기로 했는데 이란의 군사 지도자를 폭격 사망하게 한 오늘의 조치에서는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 없다. 이게 국제유가가 상승해도 미국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혹시 미국 정부가 유가 상승을 그냥 방치한다고 해도 혹시 국가적으로 미국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추론을 해봤는데요. 예, 그 가운데 중국이 있습니다. 12월 17일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 됐다라는 블룸버그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 뒤에서 나오겠지만 중국은 미국산 원유 수입에 관세를 면제했습니다. 왜 그렇냐면 페이스 1 협상에서 중국은 2년 동안 기존의 미국산 제품에 수입하는 그 금액 이외에 2년 동안 2천억 달러를 수입해야 한다. 그 규정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미국의 웬만한 제품을 다 싹쓸이해도 중국이 2천억 달러를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미국산 원유 수입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미국산 원유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기사가 이미 지난 12월 19일에 나왔습니다. 중국, 미국산 원유를 상당한 양만큼 수입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국제유가가 올라가니 돈 좀 써야 할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손 안 대고 코 푸는 능력 여기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죠. 국제유가가 오르는 만큼 미국은 너무 많이 오르면 워낙 자동차를 사용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일정 수준까지 오르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왜? 이미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죠. 이미 2019년 6월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 원유 수출국이 됐고요. 그와 동시에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 지위도 얻었습니다.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일정 수준까지는 미국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석유 가격 당연히 무역 적자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중국 어떻게 합니까? 2천억 달러 사야 되는데 미국의 원유도 사야 되겠고 돈을 좀 더 써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 기발한 분이죠. 증시가 조정할 어떻게 보면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 시점에 이란을 공격해주고 이란을 공격해서 이란만 때리는 게 아니고 미국 증시의 조정도 이끌고 거기에 중국의 주머니도 털고 동전 뭐라고 하죠? 마당 쓸다 동전 줍는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자, 여기에 유가가 오르면 정유 관련, 석유 관련 주식들이 오르겠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검정색이 석유 관련 주식들을 모아놓은 그 인덱스고요. 초록색이 S&P 500 인덱스입니다. 2009년부터 S&P 500 대비 정유주는 완전히 이격도가 벌어졌어요. 2009년 대비 S&P 500 인덱스는 154% 올랐지만 정유, 석유 산업 관련주는 마이너스 18%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은 결국 블루칼라 미국인 백인들이고 거기에 무기 산업, 그 다음에 석유 이런 전통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협약도 탈퇴하고 석유 사업자를 위해서 정치를 해온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란도 때리고 석유값도 올리고 석유값이 올랐더니 증시에 조정이 오고 미국산 원유를 사야 되는 중국의 주머니도 털고 거기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까지 주가 상승으로 배려를 해준다. 이거 일거사득, 일거오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봤을 때도 미국이 이란과의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일정 수준, 그게 100달러 정도 보는데요. 유가 100달러 정도까지는 미국 경제 이런 긴장, 이란과의 긴장, 석유 가격 인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즉 증시에도 조정이 필요한데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긴장, 이런 갈등을 좀 길게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이 증시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 이란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이 일단 먼저 공격을 했고 이란이 보복을 다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보복 행동에 나서면 그때부터 세계 경제는 다시 위축될 수 있고 증시는 당연히 하락 반응을 할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란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거 좋습니다. 왜? 권력자,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은 국익보다 자신들의 입지가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미국과의 긴장이 왜 이란 권력자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란의 GDP 성장률입니다. 18년 이후로 아예 마이너스입니다. 경제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18년, 19년 직전에는 이란 경제가 좋았습니다. 왜? 이란과 미국이 핵협정을 해서 제대로 경제 제재가 거두어졌고 그래서 이란 석유 수출이 상당히 완화됐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맺었던 모든 협정을 폐기해버리고 다시 이란을 경제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제재가 되면 이란은 사실 이란이 팔 수 있는 게 석유밖에 없는데 석유를 못 팔게 한다. 그러면 경제가 엉망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란 이란의 리알입니다. 이 리알의 환율인데요. 1달러당 4만 리알 하던 게 2018년 내는 무려 19만 리알까지 갔다가 지금은 약 12만 리알 정도 됩니다. 저것도 강제적으로 한 조치이기 때문에 1달러에 12만 리알이지 암달러 시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4만 리알이 현재 12만 리알만 하더라도 3배의 환율이 오른 거죠. 원화로 따지면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3,000원 넘는다. 망한 겁니다. 과거 2,000원까지 갔을 때 IMF 거덜났던 점을 생각한다면 3,000원 그러면 진짜 거지 된 겁니다. 거지. 자, 이렇게 이란 경제는 이미 경제 위기죠. 그런데 여러분 주머니에서 인심이 나죠. 곳간에서 인심이 나죠.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인은 그 자리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 외부의 적이 나타나서 내부 단결을 도모한다. 그건 뭡니까? 일본 친구들이 잘하는 짓, 정한론이죠. 틈만 나면 한국을 때리려고 이번에 아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즉 우리나라도 그런 짓 많이 있었죠. 선거 때만 북풍 가서 총 좀 쏴달라 그런 거죠. 내부를 단합시키고 그 내부의 단합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거, 그게 미국이 나타났으니 우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란 정치인들 상당히 기뻤을 겁니다. 이미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 이란의 국민들은 대규모로 반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합하게 되면 정치인들은 경제 문제로서 한 발 물러설 수가 있고 그 모든 증오, 모든 원망을 미국으로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란의 권력자, 이란의 정치인도 갈등이 깊어지고 갈등 상황이 오래가는 것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오히려 단기적으로 끝날 상황보다는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 왜?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이란의 입장도 그렇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거, 이란의 일요일에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토마스 리 선생님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보복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복이 나와야 어떤 보복인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보복이 안 나오면 그게 곧 불확실성이고 상승미소도 끊임없이 얘기하죠. 증시는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왜? 인간의 뇌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이란의 보복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사우디 정유시설을 다시 한번 폭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 일대를 지나는 유조선을 폭격하는 거. 그 다음에 미국 언론들은 사이버 공격도 이란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란하고 북한하고 친해서 그런가요? 해커 공격 어디서 배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상되는 이란의 보복수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보복이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거고 그게 주식시장을 싫어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쟁으로 완전히 맞붙어 버리면 주가고 뭐고 세계 경제 위기설까지 나오지 않을까? 3차 세계대전도 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있는다 하더라도 아주 낮은 확률로 예상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란 권력자들, 정치인들도 똑똑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처럼 협박만 하고 뒤에 있어야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지 괜히 나서서 전쟁하다가 미국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란 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전쟁하다가 권력도 잃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죠. 정치인은 애국심보다 자신의 일자리가 먼저다. 이란 정치인도 당연할 것이다.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할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천연자원, 석유자원이 국가 경쟁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천연자원, 석유자원이 국가 경쟁력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이미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요. 예, 미래의 패권은 천연자원이 아니라 데이터가 진짜 패권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석유가 아니라 5G와 반도체 기술에 기반한 AI 경쟁, 그것이 국가 경쟁력이지. 그래서 중국과 저렇게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굳이 전쟁할 필요가 없다. 이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하락할 것인가? 일단 S&P 500 차트만 보면은요. 예, 51선까지 하락을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S&P 500 인덱스는 3234포인트, 51선은 3130포인트. 예, 아직 100포인트 정도 충분히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떨어진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라는 얘기냐? 예, 설사 전쟁이 난다고 해도 반도체가 필요한 데이터 패권, 기술 패권, AI 경쟁은 멈출 수가 없다. 전쟁이 난다고 해도 미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 반도체 주식을 아주 그나마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다. 다만 한꺼번에 사지 말고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자. 그랬더니 이런 말씀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반도체 기업에 접근해야 되냐? 많이 올랐죠.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은 인텔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텔이 서버 칩이 아직 DDR5에 대응하는 칩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게 타이거 트렌드인가요? 타이거 뭡니다. 그게 4월 달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완성이 됐고 열심히 여러 가지 테스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4월에 출시 예정이니 그렇게 되면 인텔도 다시 한번 5G, AI, 데이터 폭증에 의한 매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인텔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상승미소 인텔은 없습니다. 상승미소는 오로지 미국 주식은 지에 몰빵하고 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할 점. 토마스 류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 오르면 그때마다 리세션이 왔었다. 그림에서도 보이죠. 그런 때가 지난 9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전부 다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입니다. 저렇게 국제유가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리면 리세션이 발생했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란이 무대포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거나 이스라엘이 그에 열받아가지고 이란의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와버리면 당연히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오르겠죠.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당연히 리세션 가능성이 높다. 리세션 가능성이 높으면 여러분 조정시마다 주식을 살 때가 아니라 주식 비중 축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 그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 오르면 조정이금 오고 물량 축소해서 현금을 확보하자. 혹시 그게 걱정이 돼서 도저히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금을 좀 사놓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허황되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추론, 납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대응. 불확실성,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증권시장, 그건 토마스 류 선생님도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말씀하셨죠. 그거, 그 다음에 오늘 방송 보시고 대응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 불안한 상황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화요일 새벽 시황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